융통성이 좀 없을수록 승부욕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도 승부욕을 강화시키는 거고, 졌을 때만 괜찮아가 해결책이 아니라 이겼을 때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집중은 애를 써서 하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그냥 디폴트가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게 집중이죠. 아이가 능동적이고 싶은 영역이 딴 데 있는 거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열정, 동기를 꺾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집중의 순간은 상호작용의 순간이라서 그 경험을 뭐 어릴 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게 집중에 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승부욕이 강한 아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욕은 좋은 거죠. 경쟁심도 뭐 좋은 걸 수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너무 승부욕이 없어도 부모로서 답답하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오늘 주제는 너무 심해서 또 힘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는 걸 못 참는 거죠. 게임 같은 거, 경기 같은 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는 걸 못 견디는, 그게 또 학업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른 된 과정까지도 계속 보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 심해서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학업적인 성취는 좀 잃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잘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달려요. 그 이후에도 질 수가 없고,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상황으로 자꾸 밀어넣고 결국에는 역치를 넘겨서 터지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승부욕이 너무 심한 거는 좀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 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어떤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가 승부욕이 심할 때 졌을 때 그 좌절감이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의 순간에 그런 긴장감도 엄청난 거고요. 그러니까 더 짜증낼 수도 있고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다가 아예 피해버릴 수도 있고 안 한다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아예 안 해버리는, 그게 의욕 없는 걸로 또 결국에는 겉에서는 보일 수도 있고 자신감 없는 걸로 이어지기도 하고, 승부욕이 심한 아이가 또 자신감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기고 싶고 한데 지니까 그걸로 인한 좌절감이 너무 커서 나는 못하는구나에 되게 꽂혀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다 연결돼요. 그래서 승부욕은 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 원인을 또 잘 알아야죠. 아까 집중력에서도 말씀드린 인지 유연성이 여기도 좀 관련이 됩니다. 융통성이 좀 없을수록 승부욕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융통성이라는 거는 머리보다는 마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을. 근데 이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뭔가 지는 순간에 힘들어할 때 아무리 말해봤자 뭐 질 수도 있어 이런 거 안 통해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을 가족 분위기가 늘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의 성향에 또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 자체는 내가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면 그거를 좀 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융통성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서 오히려 융통성이 더 없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뭔가 올바름을 잘 보여야 되고 교육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융통성보다는 일관성, 늘 꾸준히 이래야만 해를 아이에게 주입시켜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게 부모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특히나 요즘 사회에는 융통성 너무 중요하죠. 이래야만 해가 계속 없어지는 시대적 변화가 늘 일어나는 건데, 이래야만 해에 많이 몰입되면 그게 이제 예정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될 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변화될 때는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융통성을 평상시에 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을 키워주는 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음을.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뭐 게임이든 어떤 성적 시험이든 몇 점이냐,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평상시에 언급해 주는 거죠. 근데 언급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그거를 늘 익히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고 있어야죠. 말로는 과정이 중요하면서 아이가 뭔가 1등에 오면은 막 뛰를 듯이 기뻐해오고, 또는 시험이나 뭔가를 못한 것 같으면 가족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아이는 다 그걸 파악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부모가 꼭 아이를 막 모질게 대하고 혼내고 이러지 않아도 분위기로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엄청 미친다. 승부욕 역시도 융통성 키우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말로만 하는 건 오히려 아이를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그 과정과 그 태도와 자세와 그 내적인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여기 써 있는 첫 번째 사랑과 존중이죠. 당연한 건데 있는 그대로의 사랑.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건데 승부욕에 많이 또 집중되어 있는 심한 아이일수록 내가 뭔가를 잘하고 또는 못했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많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투사라고 하죠. 부모가 나를 그거에 의해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죠. 흔히 이런 게 있거든요. 승부욕 심한 아이는 졌을 때는 힘들어하지만 이겼을 땐 좋아하니까 그거를 또 충분히 공감해주고 싶어서 그거를 막 같이 뛸 듯이 좋아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승부욕을 강화시키는 거고 뭐 졌을 때만 괜찮아가 해결책이 아니라 이겼을 때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성인 된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이겼을 때 부모의 반응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부모가 너무 그걸 좋아하고 또는 그때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느낌이 너무 커서 그게 승부욕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성취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냥 내가 그런 걸 안 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랑과 존중을 늘 평상시에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승부의 순간 성취의 순간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 못했을 때 괜찮아도 중요하지만 잘했을 때 너무 그거에 기쁨을 막 너무 표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과정을 칭찬하는 거 결과보다는 그 과정, 태도, 자세 근데 이제 과정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이 과정이다라고 딱 일치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정은 노력만인 과정이 아니에요. 내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내적인 과정은 감정인데 흔히 우리가 좀 아이에게 잘 그걸 붙들고 가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 감정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게임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승패를 가르고 뭐 이기고 지고 이 결과 이겼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즐기는 그 과정이거든요.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몸으로 하는 게임도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죠. 결과 자체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뭐 열심히 하냐 이것만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거, 누리는 거, 즐거움을 그거를 너가 즐겼느냐 물어보고 어땠냐 물어보고 그거 자체를 칭찬해주고 그게 됐었을 때 공부에도 즐거움이 분명히 있죠. 공부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즐거움 또는 내가 성장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인 거죠. 그래서 노력보다는 즐거움 쪽 내적인 경험을 좀 함께하고 칭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승부욕이 너무 심해서 힘든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나왔어요. 공감 능력. 근데 이거는 좀 아까 부모가 아이의 이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가 중요하다 그거랑은 좀 다른 아이가 공감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승부욕이 너무 심한 아이는 흔히 또 동반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승부에 또 집착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기면 지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 내가 지면 이기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 이런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능력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이죠. 입장 바꿔 생각하는 능력 그거를 키워주는 게 의외로 승부욕이 너무 심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져가지고 막 너무 좌절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해주거나 또 너무 이겨서 기뻐 있는 상황에서 진 사람 마음을 막 헤아리게 해주는 거는 안 통하고요. 평상시 내 정서가 좀 안정적일 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기처럼 늘 나의 입장도 있고 남의 입장도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자칫 잘못되면은 내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공감 능력은 내가 우선 돼야지 남이 됩니다. 내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을 공감할 수 없어요. 내가 우선은 내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 내 감정이 편해지고 그때 공감 능력이 커져요. 공감 능력은 사람마다 능력 자체도 다를 수 있지만 잠재성을 발휘하는 정도는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내 감정이 좀 편안할 때 공감 능력이 커지고요.
내 정서가 뭔가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클 때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떤 예시가 우울증의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입장이 헤아려지지가 않고 아까 어떤 분이 뭐 메타인지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게 다 공감 능력과 관련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공감 능력이 아니라 정서와도 관련이 많이 된다. 다 통합니다. 앞에 한 얘기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패 배움은 뭐 당연히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역시 과정에 집중해야지만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부족한 걸 알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놓치기 쉬운 거는 그 실패를 통한 좌절감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돼요. 배움의 경험. 요즘에는 특히 성공만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가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겪을까봐 막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산타를 아직도 믿는가 이런 얘기를 올렸더니 어떤 분들은 나중에 아이가 큰 다음에 산타가 없음을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이 너무 클까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이는 살면서 희노애락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부모로서 그거를 모두 다 통제할 수가 없고요. 좋은 것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경험 안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절감은 경험하더라도 그거를 스스로가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아이가 혼자 하기 버겁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당연히 부모가 그 역할을 옆에서 함께 해주면 좋은데 아이가 나는 너무 성공만 해야 돼 이겨야만 해 또는 부모가 내가 이기는 거를 좋아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이기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클 때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유를 못 하거든요. 부모에게 자기 좌절감을.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해보고 싶어도 뭐 좌절감을 함께 다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전에 이미 있는 거라서 끊임없이 아이가 자기의 진솔한 마음에 접근하도록 그리고 그 진솔한 마음을 부모와 공유해도 뒤탈이 없음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그런 분위기를 늘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모 역할이고 그게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질별, 유형별로 아이의 어떤 공부 정서 관련된 부분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에 대한 얘기들을 3주에 걸쳐서 드렸고요. 뭐 폭로는 더 중요해요. 왜 공부 정서가 중요한지 그 전에 있는 영상들 보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공부 정서와 관련된 내가 좀 아이와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진솔하게 아이와 해볼 수 있을까 내 태도를 좀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괜찮아야 되니까 내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